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현대바이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정말 흐름 좋았는데요.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가면서 19.61%나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좋은 호재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또 정부가 또 밀어준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 좀 힘을 내는 모습이었는데 현대바이오 더 강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일단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무슨 소리냐 한다면은 이 췌장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췌장암이라는 것이 우리 흔히 난치성 암이에요. 치료하기 힘든 암인데 그 난치성 암을 치료할 때는 당연히 더 고통을 따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고통을 줄여줄 수 있을 만한 우리의 몸 진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암제를 줄 때 같이 주는데 이 현대바이오는 췌장암에 대한 무고통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제 오늘 해가지고 한 30%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 볼 수 있겠는데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던 말씀이 있어요. 차트 흐름 자체는 지금 흔히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던 상승 쐐기형 차트 흐름을 점점 따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 자체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도 안 되던 제약바이오 실제로 지금까지 티슈진이 인보사가 문제가 있냐 없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수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러면서 상장 폐지를 캔슬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그 악재 속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반등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 악재가 많았다는 뜻은 뭐냐 한다면은 저점을 찍을 대로 찍었다는 거예요. 빠질 대로 빠졌다는 거고요. 더 이상 하락할 데가 없었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근데 그 제약바이오가 이제 드디어 정부 정책으로서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이미 고점인 상황에서 상승을 나온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 한다면은 이 현대바이오가 저점에서 급등세가 대략 얼마 나왔냐면은 대략 20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현대바이오가 고점에서 30% 갔으면은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부터 시작한다면은 과연 몇 프로 올라갈까? 저는 단기로 본다 하더라도 100%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바이오 같이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종목 지금 이슈가 너무 많거든요. 그 이슈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제약바이오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갈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살아나야지 우리 시장들이 또 활기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쌍방울입니다. 쌍방울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거든요. 한 2시 정도에 갑자기 급격하게 차트가 쭉 올라갔어요. 지금 보세요. 저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속옷 장사가 잘 됐을까요? 예, 쌍방울 얘기를 사실 하려면은 지금 한 20-30분 정도를 떠들 수 있을 만큼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만 좀 찍어서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차트 보면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최근 한 3년 정도 동안에 이 하락 추세를 되돌린다 싶은 느낌을 전혀 주지 못하고 정말 3년 내내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주가는 안 좋았습니다. 3,000원 넘어가던 주가가 지금 1,000원 밑으로까지 빠졌다가 올라온 거니까요.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간 것도 마지막으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던 것은 한 대략 이때 2016년 5월에 마지막으로 상한가를 가고 대략 한 3주년 정도를 기념하는 이 시점에서 좀 상한가를 간 것이 약간 좀 의아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저 말고도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상한가를 갔어? 라고 하신 생각이 좀 많을 텐데 그 이유는 금방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시간대로 말씀 한 2시경부터 해서 갑자기 이제 반등이 나왔다고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대 딱 나온 뉴스 기사 한 방이 바로 이 종목을 상한가로 보내버린 겁니다. 어떤 뉴스 기사가 나왔냐면 자 여기 나온 거 이게 아마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참 그렇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테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또 퇴근하고 지금 오신 분들은 모르겠죠. 자 읽어드리면 쌍방울그룹이 부리아트 공화국과 MOU 즉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 지하자원과 신재생에너지를 공동 개발하는 걸로 자 양해각서 참고로 양해각서 체결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건 알아두시면 좋겠고 아무튼
요 기사가 한 2시경에 나오면서 그 순간 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바로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뭐 그냥 뭐 겨다리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공시도 잠깐 나고 나왔죠. 최근 3일 동안에 한 일부 매수 창구에서 들어온 물량이 한 상승에 관여한 정도가 한 50% 정도. 그래서 지금 소수와 어떤 물량이 모인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한 뭔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원래는 이제 소금 만드는 회사가 그래서 자 자원개발 뭐니까 자원개발 우리는 항상 전부터 보면 뭐 바닷속에 뭐가 보물선이 가라앉아 있다, 뭐 부산 어디 산 밑에 무슨 뭐 구리 광맥이 있다, 뭔가 어디 묻혀 있는 거가 있다 그러면 괜히 사람들이 설렙니다. 아직 투자자분들이 이런 동화적인 감성을 많이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것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가 없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급 주체도 없고 주력 섹터도 없고 단기 반등 모멘텀도 없는 시장에서 이런 단발성 호재에 사람들이 그만큼 단기 자금들이 많이 쏠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어떤 시장 전망을 했을 때 당장 시장이 좀 빠른 속도로 V자 급등이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오늘 쌍방울도 상한가를 갖고 쌍방울의 최대 주주인 광림도 심지어 상한가를 갖습니다. 그만큼 또 단기 자금이 이런 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없는 것이라면 지금 시장은 어떤 분위기를 흘러가고 있는가를 역으로 이용해서 쌍방울을 제가 따라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상한가 간 거를 따라가는 것은 뭐 한다면 저는 도시락 싸들고 다녀서 말리고 싶고 다만 이런 비슷한 모멘텀을 통해서 즉 이런 자원개발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새롭게 이 바닥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즉 쌍방울이 갔으니 얘도 갈 수 있겠지라고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급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낌새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거를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 미리 잡아놓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나고 2시간 동안 이 머리털 다 빠져가면서 제가 찾아봤더니 한 종목이 발견해서 잠시 후 제가 히든 종목으로 그 종목은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서 반드시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약간 머리숱이 좀 빠진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ABL 바이오가 정답이었습니다. 저 게시판에서 이 종목 많이들 보내주셨거든요.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잘 좀 세워주세요. 네, ABL 바이오를 맞출 수 있었던 건 좀 간단했습니다. ASCO에 참가하는 기업 중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중항체 항암제와 기술 수출 7천억 규모를 달성했던 기업이 ABL 바이오인데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이번에 AACR에서도 이슈를 받았었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ASCO 바이오 USA 연속으로 충분히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략 31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그럼 딱 일주일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 자체를 보시면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18년도 말에 상장해서 상장한 지 해봤자 뭐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된 기업이에요. 근데 고점을 찍어주고 정확하게 저점에서 고점을 찍어주고 그 중간점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줬고요. 그리고 지금 반등을 다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저는 아시겠지만 과거 고점 라인 때까지 돌파를 나온다라고 말씀드린다 한다면 조금 욕심일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목표가 36,000 대략 한 300원 라인 때 잡아놓고 돌파 나오면 전고점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라인 때는 저점에 일단 매물대 짧게 잡겠습니다. 31,300원 라인 때 잡으시면서 매수는 꼭 시초가 이하로 대응을 해서 이번에 정부의 바이오 선포식과 더불어서 ASCO 바이오 USA 두 가지 이슈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쌍방울 얘기하면서 미리 공개를 좀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자원 개발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장비 만드는 거에 대한 부품이 들어가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 개발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은 이제 히토류 관련주라고 해서 히토류 관련주 곧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좀 포장이 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라는 것이 좀 시장에 많이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이 히토류 관련주는 작년에 그 미중 무역 아니지 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작년 상반기 때 이미 이제 그 북한 땅에 도대체 이런 숫자는 어디서 근거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이 4천조 원 규모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당시 남북 경협주 모멘텀으로 달라붙었던 이런 종목들도 자원 개발 쪽이었거든요. 그쪽이 지금 약간 히토류로 다시 좀 신분이 좀 세탁이 되면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원 개발 관련주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일단 어떤 자원 개발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고 해외 어떤 광산이라든가 아니면 바닷속에 무슨 광구의 어떤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탐사하는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자원 개발 업체가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장비 업체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길바닥에 이렇게 딱 보이지가 않잖아요. 뭐 나무 같은 거야 그냥 베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자원, 광물이라고 하는 거는 다 보면 땅에 묻혀 있습니다. 바닷속에 파묻혀 있든가 땅속에. 그래서 이거를 땅을 결국 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땅 파는 거는 결국에 이제 뭐 미국의 어떤 캐터필러라든가 뭐 일본의 뭐 히타치중공업 같은 이런 이제 기업들이 만드는 중장비가 이게 대량으로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과 관련된 거기에 이제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첫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무려 7년 만에 최대 매출액을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많이들 자원 개발을 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나온 것은 없었지만 만약에 실제로 뭐 이런 자원 개발과 관련된 또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면 더욱더 이제 뭐 매출 증가 플러스 이제 이익 확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7년 만에 최대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예리하신 분들은 7년 전에 엄청 좋았다가 살짝 안 좋았었구나라는 것까지는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좀 아실 겁니다. 약간 좀 하향세를 가고 있던 매출이 지지난해부터 다시 좀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7년 전에 기록했던 매출을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뛰어넘어가려는 작년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이 종목이 조금 더 작년을 약간 넘어가는 실적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실적이 약간 안 좋았던 기업들이 돌아서는 시점에서는 먼저 첫 번째로 매출액부터 먼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는 어느 정도 마진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 속도를 영업이익 증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초기에는 발생이 되지만 매출액이 늘어나면서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그 뒤를 따라서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실적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사실 너무 이거 어렵게 비빌 꼬는 거 저도 옆에서 이렇게 못 맞힐 정도로 하니까 좀 약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힌트를 하나 좀 마련을 해봤는데 자 이거 그림 잠깐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잠깐 급하게 좀 작업을 잠깐 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만드는 거 이 굴삭기를 예로 들면 이 중장비에서 우리가 흔히 약간 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딱 두 개입니다. 빨간색 이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보면 이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얼핏 그냥 화면에 보이는 것만 해도 한 네 개 들어가 있네요. 요게 이제 유압 실린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사람으로 치면 약간 관절 같은 겁니다. 아. 그래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는 이런 게 필요 없지만 작업 차량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관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유압 실린더라고 하는 그 부속인데 요게 이제 중장비에서 첫 번째로 일단 좀 중요한 핵심 부품이고 밑에 이제 검은 색깔 네모를
마찬가지로 요기, 그러니까 이거 어디 그 무슨 탱크 바닥 그 궤도 같이 생긴 요거죠. 요것이 이제 그 두 번째로 또 이제 들어간 핵심 부분이라고 해서 이 밑에 들어가는 요로고, 참고로 이제 진성TC라는 회사가 요 부분을 이제 미국의 캐터필러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기도 하고 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더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 검은색은 아니고 빨간색, 요 빨간색 부품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머리털이 다 빠지도록 열심히 찾아오신 종목, 그 두 번째 힌트까지 다 열렸는데요. 자, 머리숱이 유난히 많으신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요거 이렇게 유압기 그 부품을 만드는 종목이래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솔직히 뭐 히토류 관련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유압기를 만든다고 했는데 일단 중장비 관련 기업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아마 히토류 관련 또 이슈가 있는 기업 중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좀 계속 드러나고 좀 신기록을 만들었던 기업을 좀 얘기할 것 같아요. 실적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해인이라는 기업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인이라는 기업이 일단은 해인 기계라는 또 이 해인의 자회사를 통해서 이 실질적으로 히토류라든가 아니면은 자원 개발하는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저점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 보시면은 저점 라인대를 찍어주고 이제 여기서부터 반등세를 좀 보려고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 많이 가지 못했다. 유니온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오늘 급등 났던 티플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큰 상승이 못 나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고 실적이 올라가고 하는 기업을 본다고 한다면은 한국내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최대 매출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만에 최대 매출이면은 충분히 어느 조건에 맞지 않나. 그리고 아까 한 번도 급등이 안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한국내화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한다면은 전 얘기하는 게 그 고점 대비 많이는 안 가더라도 한 중간점까지는 7,600원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한국내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해인 두 종목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다시 반복하신 것 같은데 이거 히토류 얘기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단기 이슈, 그러니까 시장에 단기적으로 불어닥친 테마주, 물론 테마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단기 자금들을 많이 빨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상승, 급등 파급력이 굉장히 셉니다. 하지만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할 때 가장 크게 발생된 리스크는 이게 정말 빠른 속도로 식어버리면, 이 재료 하나만 믿고 올라갔는데 그게 식어버리면 이건 대책이 안 서는 거거든요. 바로 그냥 손절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미국과 중국과 북한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 세 가지 호재를 동시에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만약에 갑자기 미국 좀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히토류 그냥 미국 준대. 이런 상황이 나와도 올라갈 수 있다. 급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땅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물론 연관이 되어 있지만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에 실제로 또 이 장비 납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뭐 국제유가 관련해서 중국을 넘어 사실 이란하고 이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도 지금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들썩거리려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셰일가스와 연관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요 재료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 중국과 연관된 히토류 모멘텀도 당연히 있을 뿐더러 역시 이 종목은 그 지난 봄에 남북 경협주 역시 엮이면서 자, 북한 지하자원 4천조 원 뭐 실체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북한의 자원 개발 관련주로도 엮여서 이미 지난해도 급등했던 적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만 걸려들어도, 물론 셋 다 터지면 뭐 주가가 뭐 급등하고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당장 히토류 모멘텀이 약간 주춤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료를 대체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리스크, 테마주의 최대 약점인 리스크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유리한 종목이라고 마지막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